예, 2월 2일 금요일 장마감 5%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날 장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코스피가 상당히 올랐고 코스닥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장을 보고 있는 제가 사실 마음이 그렇게 썩 편하진 않습니다. 시장을 좀 말씀드리면서 같이 고민하고 제가 보는 방향을 좀 말씀드릴게요. 수급판이다 수급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관이 살짝 그러다가 조금 신원도 됐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큰 폭으로 싸버렸어요. 거의 대포로 쌌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외국인 수급은 상당히 좋게 보고 중장기로 본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작년에 많이 샀던 게 이번에 선물로 많이 팔았잖아요. 이를 조정장 받았을 때 선물 매도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 오늘 선물을 거의 2만 계약 샀습니다. 2만 1천 계약 샀고 이래 되면 끝까지 밀리지도 않아요. 근데 코스피 현물도 1조 5천억, 연기금도 계속 붙고 있는 기관들이 리딩하는 연기금도 1,400억 정도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조금 쉬면은 좋은데 코스닥도 물론 안 오른 건 아니지만 오늘 코스피로 또 매기가 상당히 몰려갔던 그런 하루입니다. 근데 지수가 계속 또 오르지를 못해요. 그런 내용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장을 더 땡기는 그런 일조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계속 우리가 봤던 저밸류, 이제 밸류업이라 표현하는데 그 밸류업 대형주들을 사다가 오늘은 섹터를 좀 더 다양하게 확장을 시켰어요. 자, 여기서 중장 투 들어간 애들인지 그 다음에 저희가 정책 때문에 발빠른 개인들이나 기관도 수급 받잖아요. 특히 개인들은 단기들이 많은데 왔다 갔다 하는지 구별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게 이제 추세냐,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인데 이게 끝나는 거냐 들어가는 거냐, 그런 추세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사실 제가 좀 미스했습니다. 뭐 정책이 워낙 없던 일이 생기고 뭐 수년 동안 안 좋았던 이런 대형주가 뭐 적당히 가겠지 하다가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상태라 보시면 돼요. 하지만 계속 시장의 중심은 뭐 지금 수급 때문에 어지럽고 하지만 가장 기준인 반도체나 바이오가 우리나라의 가장 메인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좋게 봤지만 못 샀는 사실 자동차 때문에 저도 약간 속이 좀 상합니다. 자동차가 여전히 특징적으로 제일 좋게 보고, 자, 그 뒤에 이제 저밸류라 그래서 은행, 보험, 증권도 계속 사고 있어요. 뭐 계속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차 자동차보다는 뒤에 사고 있는 것들이고, 보통 저희가 아재 주식들이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펀드 하시는 분들도 나이 좀 있는 분들이 요새 되게 많이 좋아 보이던데 일단 언제까지 볼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하지만 코스닥도 800 포인트 밑에서 과매도권 반등을 줬습니다. 종목별로 엇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코스닥도 같이 갈 수 있으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자, 미국을 살짝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그제 살짝 단기로 부담된다, 조정을 좀 받았다가 실적 따라 가지 않습니까? 어제 메타, 아마존이 실적 나왔는데 알파벳은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메타나 아마존은 earning 발표 후에 무려 10%, 15% 급등했어요. 장외로. 그래 지금 글로벌적으로 미국의 나스닥이나 빅테크 쪽으로 세계 돈이 다 몰립니다. 개인 수급도 물론 많지만 슈팅이 좀 큰 것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다시 신고가 내면서 나스닥 힘을 붙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애플도 물론 나왔는데 중국 매출 예상대로 좀 약세였어요. 하지만 뭐그 프로비전 같은 건 물론 크게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장외에서 2% 빠져 있는데 오늘 밤 살짝 볼 거고요. 추세가 180불 그때 말씀드렸던 지지를 유지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전략은 뭐냐면 살짝 단기로 팔았다 하더라도 엔비디아나 MS, AMD가 계속 주도주예요. 이걸 그냥 들고 계시면 됩니다. 미국의 파워는 이쪽에 나온다 보시면 되고 중장기 홀딩이 좋고요. 자, 지금 시장금리가 하락한다 그랬는데 주말에 보여드릴게요. 시장금리 하락한다는 거는 다시 성장주로 흐름이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오늘은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수급판 만들면서 또 코스피 땡겼기 때문에 조금 예외적이고요. 그 다음 지금 살짝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작년 2월 달에 SVB 은행 때문에 많이 출렁거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살짝 은행 이슈 나오고 있는데 제가 관찰 중에 있어요. 아직까지 걱정할 건 아니고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 자, 여전히 한국 시장은 수급판입니다. 금주에 지금 정책이 저밸류, 밸류업 정책 나오고 계속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워낙 이쪽으로 내성이 있다 보니까 대형주나 오래된 걸 사기는 쉽지 않아요. 저도 사실 성장주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포트를 꾸리면서 대응하고 있었는데 오늘 한번 맞았다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가 워낙 변동이 있고 쏠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쉽게 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보는 걸로 좀 결정을 했어요. 어쨌든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오늘 한번 더 붙었기 때문에 코스피를 땡기는데 종목별로 선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제 저는 자동차를 좋게 보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기관 수급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기관들은 제가 설명 또 더 드릴 수 있는데 가장 앞에는 연기금이 리딩을 하고 그 다음에 투신과 사모펀드만 사실 보시면 됩니다. 수급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저는 여전히 자동차가 제일 좋게 보여요. 근데 살짝 단기 놓쳤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 속이 상한데 기아차가 지금 10만원 돌파되고 한 10%도 오른 상태고 현대차나 또 개인들은 부품주로 몇 개를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등락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자, 오늘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예상보다 더 들어오면서 왜 들어오냐를 판단하면 외국인들이 큰 주를 살 때는 단타를 치는 건 아니에요. 그 분명히 지금 좀 거칠지만 좀 새롭게 우리나라 코스피를 띄우기 위한 이런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1조에서 이 돈 많은 외국인들이 대형주 섹터별로 골고루 중장기를 보면서 좀 담고 있다. 자, 그러면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어제 한번 어떤 분이 1630 살까 물어볼 때 사지 마라 했거든요.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 생각보다 항상 주식은 좀 그래요.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더 올라가더라도 이때가 작년 말이었죠. 그때 삼성전자 8만원 갖고 코스피가 2600 중반 넘었을 때 그때 단기로 이제 부담돼서 때린다 말했지 않습니까? 그때 팔고 1월달 조정을 잘 받았는데 다시 시도를 해요. 오늘은 외국인의 힘이 더 크다 보는데 올라가면 지금 2600 넘어갔잖아요.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늦었습니다. 사는 건 늦었고 여기에서 또 흐름을 또 걸릴지 봐야 돼요. 지금 3점만 땡기는 게 아니라 오늘 대형주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거든요. 저 며칠 보여드리는 거 있잖아요. 코스피를 땡기는데 지수 관여 기호도를 보면 삼성전자, 기아차, 자동차 되게 특이하게 많이 삽니다. 수천억 사요 오늘도요. 현대 기아차를 많이 사고 뭐 대형주 중에 사는 것들 바이오도 괜찮고 그 은행주를 좀 많이 사요. 은행주들이나 2차전지 대형주들 많이 빠졌던 것들을 사면서 자동차가 지금 눈에 띄는데 이런 것들 외국인이 골고루 사면서 지수 레벨업 하는데 좀 일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얘는 단타 치는 게 아니라 워낙 정책 때문에 한번 사서 또 길게 볼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는 2600 중반 되면 또 걸린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조심하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그렇게 보는 게 맞고 자, 코스닥에서 물론 팔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코스닥이 과매도권이 800포인트 이하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 233740도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살짝 갔지만 코스피를 워낙 많이 갔다 보니까 820 부딪혔습니다. 원래 코스닥은 반등을 주더라도 한 번에 못 가요. 가다가 출렁거리다가 오늘 장중 조정 받은 거라 보면 되는데 그리다가 다음 올라가면 800포인트 중반 정도를 보면 되니까 코스닥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오늘 워낙 쏠렸어요. 코스피로. 그러면 보시면 되고요. 자, 개별주도 저희가 좀 대응을 하면서 했는데 변동이 심해요. 사실 변동이 심할 때는 저도 머리가 좀 아픈데 거기에서 좀 분산한 상태에서 큰 흐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성장주 테마 봤던 한큼 오늘 괜찮았죠. 아침에 뜯다가 코스피 때문에 살짝 놀라가 있는데 어차피 큰 흐름상 오늘 29,000원 갔다 왔거든요. 근데 반등을 주는 흐름이고 매수가 좀 돌았어요. 등락거리면서 다음은 3만 이상으로 보면 되니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뉴플렉스가 오늘 단일가 거래돼서 오늘 변동이 심하고 오늘부터 본게임이라 했는데 사실 추세가 좀 안 좋긴 해요. 제가 사실 스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추세를 보면서 하잖아요. 이걸 내보면 2, 3%나 3, 4% 보는 사람들은 단타치기 되게 좋긴 합니다. 지금 아침에 쳤을 때 그냥 추세 보면서 들고 있다가 코스피 넘어가니까 개인들이 더 많이 팔았어요. 사실 시총이 좀 작기도 하고 아직 3천억밖에 안 돼서 지금 애플 프로비전도 괜찮지만 남무가나 하이 프로비전 같은 거, 하이비전 보시면 이쪽 테마가 변동성이 다 커요. 다 크고 뉴프렉스 같은 케이스는 단일가 동안은 의미 없고 오늘도 개인 매매가 좀 많습니다. 큰 매매는 아닌데 어쨌든 요 선이 지키면 좋지만 살짝 급도나고 등락은 있지만 큰 흐름상 아직까지 좀 봐도 된다 보면서 변동성을 좀 감마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자, 제주반도체는 네오셈을 줄여서 다 넣어놨는데 아침에 올랐다가 또 밀렸죠. 애들도 사실은 코스닥이나 성장주가 올라가도 되는데 코스피 때문에 반등 모색 정도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프리카TV는 다행히 오늘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10만원 잘 받쳤고 현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또 올라가면 개별진 제로 있기 때문에 11만원 근처에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남은 분은 좀 보유하시고요. 자,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코스피 감안하고 쏠림을 경계하면서 들고 있지만 큰 흐름상 아직까지 좀 보겠다. 지금 흐름을 이거를 바꾸고 포트를 나누기는 저는 아니라 봅니다. 좀 더 보시죠. 자, 제가 사실 아쉽게 개인적으로도 계속 그 마음에 걸리는 건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사실 우리가 꾸준히 봤던 종목인데 성격상 잘 안 샀잖아요. 워낙 우리나라 시장에 안 맞는 종목이었는데 이번 정책 때문에 대형주가
외국인 기관들, 특히 또 단타 보는 개인들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밸류예요. 정말 쌌고 성장도 붙일 수 있는데 이익률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 7% 8%인데 얘들이 10% 넘어가요. 현대차, 기아차가. 근데 어쨌든 지금 못 산 상태이기 때문에 아쉬워할 건 없고 다음을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냐면 현대차 올라오지만 저는 기아차를 이제 좋게 보는 게 탄력 기아차가 좀 더 좋아요. 2011년도 그 다음에 2020년에 고가를 다 벗겼기 때문에 다시 10만원 초반 오면 기아차는 우리가 지금 반도체나 바이오 보고 있잖아요. 뭐 중기로 보든 단기로 보든 기아차 정도를 다시 보겠다 말씀드리고, 밸류업의 정책을 저는 제가 보는 가장 큰 수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아차 말씀드렸고요. 자,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지금 보면 대형주 올려놓고 수급이 더 졌다 하고 있고, 이사한지 말씀드리겠지만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2021년에 고가라든지 어느 정도 선이 되면 또 안 사요. 외국인이 계속 사서 지수를 2700, 800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선별이 되리라 보는데, 여기서 지금 정말 싼 밸류가 해소가 되잖아요. 기관들이나 외국인이 들어와서 올라와서 싼 밸류가 어느 정도 메꿔졌다 하면 그때 멈출 거라고요. 그 다음부터 보고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성장성을 봐야 됩니다. 무조건 싸다고 주식이 좋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를 볼 때도 싼 밸류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다음에 성장을 가려질 겁니다. 그 자동차는 그 성장이라는 게 2차전지나 그 전기차랑 같이 보면서 올해 보면 전부 다 2차전지 전기차 늘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몇 개 안 되는 애들이 특히 토요타라든지 현대기아차가 이제 꾸준히 밀고 있습니다. 딴 데는 다 줄인다는데, 그러면 2차전지나 전기차럼 특히 자동차럼 해서 성장성 이쪽이 아마 올해 안 나올 것 같아요. 2차전지도 말씀드리겠지만 1분기는 그냥 봅니다. 그 밸류만 약간 캐치업 되는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뭐 성화혜택이나 수연이와 같은 부품주 가끔 제가 챙겼던 종목인데 오늘 이쪽으로 개인들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급등나게 있을 거예요. 관종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돌아와서 오늘 더 산 거는 맞지만 중장기적으로 얘들이 계속 올리지 못해요. 그래서 은행이나 정권 보험도 보고 있지만 저는 사지 않습니다. 왜? 성장성 때문에요. 예, 밸류가 싼 게 조금 올라올 수 있겠지만 거기에 들어갈 거냐를 묻는 건 그 다음에 성장이 붙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쪽은 안 보고 자동차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는 똑같아요. 하지만 지금 소부장들이 많이 빠지다가 반등을 오늘부터 좀 시작했다 보시면 되고, 우리 기존에 여전히 하이닉스 괜찮습니다. 하이닉스 가지고 계시고, 미국 빅테크 보시면 여전히 AI, 메타도 올라가는 거 보면 여전히 AI 적극적으로 투자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TSMC나 이쪽이 먼저 붙지만 우리나라 D램이나 한국 반도체도 결국 순서가 넘어오니까 계속 좋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HPSP 주성엔지가 좀 떨어졌다가 실적도 괜찮았기 때문에 재상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확대되면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 있는 AI 온 디바이스라든지 HBM이라든지 VR, MR 같은 테마들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쪽도 계속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바이오는 지금 금리 인하 시기가 5월이나 6월이나 보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관심을 가지는 중이고, 근래 좀 떨어졌을 때도 삼바라든지 셀트리온, SK 바이오팜은 대형 주가 잘했어요. 흐름 괜찮다 보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가지시면 되고, 문제는 종목 발굴해야 되는 부분인데 얘들도 반도체 소부장처럼 반도체 올라갔고 실제로 추미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오늘 제가 시장 보다가 하지는 못했는데 이건 갖고 있는 우리 반응을 좀 주고 있죠. 먹고 싱겁거나 하면서 알토전도 보고 있는데 이런 관종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가 계속 안 좋게 제가 말씀드렸고 묻기는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장이나 어닝이 쇼크를 받았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전 세계 글로벌 이쪽 업체들이 보지 말라 그랬어요. 같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보수적으로 보시고, 한 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정책이 지금 나왔잖아요. 재밸류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잘 가다가 7, 8월부터 빠지기 시작했던 LG엔솔, LG화학, SDI, SK로 포스코들이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 1월 달에 많이 빠졌어요. 1월 달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1월 달 빠질 때 테슬라 악재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번 정책이 그 정도를 살짝 캐치할 수 있다. 뭐 대략 보면 지금 에코프로든 코스다이나가 좀 그렇긴 한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거 보시면 이거 1월 달에 많이 빠졌잖아요. 얘들이 한 49만원, 50만원대에서 40만원 밑에까지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이 1월 달 빠진 폭이 이번 정책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그 정도까지 보시고, 하지만 실적이나 추세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매매 대상으로 투자 대상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계속 말씀드렸던 관종이고, 엔캔 같은 거는 변동이 많이 심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보고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달에 대놓고 쉬었죠. 로보테마는 여전히 성장과 정책이 좋은데 어닝이 살짝 안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고 미리 빠졌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두산노보, 레인보우 같은 것들은 계속 흐름 보면서 그냥 우리는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월 조정장이 끝나고 지금 2월달 하루 이틀 지났는데도 사실 이번 주는 그 정책 때문에 거의 정신이 없었어요. 저도 사실 고민을 하다가 뭐 기준을 잡는다고 봐도 코스피를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 이제 그런 흐름인데, 하지만 지금 그 코스피나 대형주 그다음에 코스닥의 성장주 위주로 분명히 선별이 또 될 거라 봅니다. 거기에서 찾는 과정이라 보시고, 요런 건 있어요. 아까 몇 번 물어보셨는데 되게 왔다 갔다 하니까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변동성이 크잖아요. 변동성이 크면 매매 많이 할수록 안 좋아요. 차라리 좀 아까 말했던 큰 음상 보면서 지수랑 어떤 대형주 기준 잡으면서 변동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성장주 그 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지켜보시죠. 자, 이제 주간에는 지금 2월에 1월달 흐름 보면서 제가 시장 흐름 한 번 더 체크하고, 오늘 장 끝나면 외국인 수급 다 나올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주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금주는 저도 사실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빨리 중심을 잡고 포트를 개편하고 2월달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주간 정리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